네, 이 사건 취재한 현주희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현주희 기자, 사건 당일에 현장에 직접 다녀왔잖아요. 당시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승객이 대피한 상태였고 불도 다 꺼진 뒤였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은 여전히 현장을 감돌고 있었습니다. 대피한 승객들은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모여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는데요. 일부는 연기를 많이 흡입해서 소방대원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고 충격과 두려움에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 몸에는 검은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피해 승객들에게 화재 당시 상황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방화 장면을 직접 본 승객들은 충격에 휩싸였고 갑자기 차오르는 연기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등 그야말로 급박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승객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불꽃이 확 올라오면서 검은색 연기가 그냥 열차 안을 그냥 꽉 차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놀래서 소리 지르면서 막. 네, 이렇게 승객들의 증언만 들어도 정말 아찔한데 그런데 이 현장에서 방화범이 바로 붙잡혔죠? 네, 그렇습니다. 방화범은 범행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검거됐습니다. 네. 바로 60대 남성 원모 씨였는데요. 원 씨는 부상자로 분류돼서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몸에 힘이 빠져 쓰러져 있는 원 씨를 들것에 실어 지상으로 옮긴 것도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런 원 씨를 수상히 여긴 시민들이 이 사람이 범인 같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고 경찰도 원 씨의 손에 유독 그을음이 많은 걸 수상하게 여겨서 혐의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원 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범행 이틀 만에 영장 실질 심사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원 씨는 범행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혹시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아요? 제가 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으니까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해 네, 그러니까 본인의 가정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잘 납득이 가지는 않는 이유거든요. 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이유 조금 더 조사 중이거나 취재를 한 게 더 있습니까? 네, 수사기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계속 조사 중인데요. 경찰은 원 씨가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서 불을 질렀고 범행했을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라는 진술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네. 또 원 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 판결의 불만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이유인 만큼 범행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경찰은 지난 9일 원 씨를 현존전차 방화 치상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고요.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시민들 그리고 서울 지하철이 아주 큰 피해를 입었죠. 네. 그런 만큼 검찰은 또 검찰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치료비와 심리상담 지원을 해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3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서울교통공사 역시 원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칫하면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는데 다행히도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죠. 당시 승객들 그리고 기관사가 굉장히 침착하게 대응을 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열차는 한강 아래에 있는 하저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네. 그 터널 길이가 무려 1km가 넘는데요. 그 중간에 멈춘 겁니다. 사실 열차의 터널까지 이중으로 밀폐된 공간에 불이 났다면 우왕좌왕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먼저 화재 사실을 기관사에게 바로 알렸고요. 기관사가 바로 열차를 멈추자 비상 개폐 장치를 열고 대피했습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나 먼저 살겠다라는 이기심보다는 어린아이 그리고 노약자 같은 약자들을 먼저 챙기려는 따뜻한 배려가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승객의 말에 따르면 열차에서 터널로 내려가기에는 그 높이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힘이 좋은 남성분들이 먼저 밑에 내려가서 내려오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안아서 내려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대구 지하철 참사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열차 내부, 지하철 열차 내부가 조금 개조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 건가요? 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는 열차 좌석이 모두 섬유 소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대피할 새도 없이 유독가스가 급속도로 퍼진 건데요. 예. 이 참사를 계기로 열차 좌석과 바닥 그리고 전동차 벽체 등이 모두 불이 붙지 않거나 붙기 어려운 소재로 교체됐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공교롭게도 한 달 전쯤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기관사 그리고 영등포 승무사업소 직원들이 사고 발생 전인 지난 한 달 전인 4월 29일에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예. 당시 열차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대응법을 익힌 건데 그게 빠른 대처로까지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운이 좋았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범행 그리고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더 필요할까요? 네, 이번 사건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는데요. 특히 지하철은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교통수단인 만큼 공공의 안전이 한 사람의 무분별한 범행으로 위협받지 않도록 안전성을 더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안전훈련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훈련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할 테고요. 또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기관사, 관제사, 영무원, 또 소방까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겠습니다. 또 방화범이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아무런 제지 없이 열차에 탑승한 만큼 위험 물질을 소지한 자에 대해 탑승을 제한하는 등의 최소한의 점검 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현주희 기자였습니다. 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